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린카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간 점 여러분께 좀 사과를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목소리가 갔는데 이 차를 촬영할 수 있는 날이 오늘밖에 없어서 조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오늘의 드림카는 바로 폭스바겐의 ID4 차량입니다. 전기 차량이죠. 준준형 SUV 세그먼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이 굉장히 또 핫한 반응이 또 있었죠. 근데 사실 저는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걸 보지는 못해서 이 차를 촬영을 하게 되어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 차량을 구정 내내, 오늘이 이제 구정 그 다음날인데요, 구정 동안 이 차량을 계속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어쩌다 보니까 생겨가지고 이 차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오늘밖에 촬영을 못해서 최고의 목소리 컨디션으로 못하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 차량을 며칠 동안 타보면서 느낀 점은 이겁니다. 자, 폭스바겐은 확실히 폭스바겐이다. 역시 독일차다. 자, 폭스바겐은 진짜 스마트하다라는 말이 진짜 딱 맞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던 요 며칠간의 이 차량 시승이었습니다. 이 차량이 5,490만원이죠. 물론 지원금 받으셔서 4천만원 후반대에 살 수 있는 차로 굉장히 초반에 핫한 반응을 일으켰던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때문에도 그렇겠죠. EV6라든지 아이오닉5라든지 그런 차량들과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같은 폭스바겐의 티구안 차량이랑도 어느 정도 가격 대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환산을 했을 때 201마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차량을 타면서 느꼈는데 굉장히 힘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힘이 전혀 모자르지 않고 밟을 때 나가고요. 그리고 멈추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브레이크가 아무래도 드럼 방식, 옛날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티구안이랑 골프 리뷰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폭스바겐의 이 브레이크가 조금 아쉬워요. 이 차량은 티구안이나 골프보다는 아무래도 전기차여서 그런지 브레이크 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잘 나가는 그 힘보다는 브레이크가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이 차량이 좀 무거워요. 2144kg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무거운 차량인데 제로백이 이제 8.5초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밟는 차 아닙니다. 근데 201마력이라는 환산 마력을 봤을 때는 스피드 리밋이 160km에 걸려있는 것도 조금 아쉽고, 그리고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그런지 좀 201마력이라는 스펙에 어울리지 않게 제로백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점, 전기차라는 생각을 좀 깔고 봤을 때 전기차는 좀 아무래도 폭발적인 또 액셀러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기대를 했었었는데, 그런 기대를 맞춰주지는 못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내를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시내 주행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굉장히 편안하고요.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진짜 딱 티구안 같은 차량 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기차라는 느낌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들지 않는 차량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차량은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는 차는 아닙니다. 이 차량이 이제 D 모드가 있고 B 모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D 모드는 그냥 일반 엔진 차량들과 좀 흡사합니다.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되고요. 엑셀에서 발을 떼면 엔진 브레이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차량들처럼 엔진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속도를 확 줄여주진 않지만 회행제동이 그렇게 있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좀 사용해야 되는 그런 모드로 느껴지고요. B 모드로 바꾸시면 우리가 아는 그 회생제동이 느껴지면서 약간의 원페달링으로 운전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고요. 저같이 아직은 전기차의 매력에 그렇게까지 빠져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중간 단계로 좀 느껴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차를 타면서 폭스바겐이 진짜 스마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 앞에 있는 ID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이 차량이 또 이름이 또 ID4이고요. 이름들도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는데, 이런 옵션들이라든지 또 이 차량의 어떤 스펙적인 면, 재원적인 면, 디자인적인 면, 이런 모든 면들이 다 굉장히 스마트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 차량을 처음에 딱 봤을 때 생각보다 큰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V6보다 전장이 조금 짧은 것 같고, 그리고 전고는 훨씬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EV6보다는 SUV 세그먼트에 훨씬 가깝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티구안이랑 조금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차량이 넓고요. 뒷자리도 마찬가지인데, 뒷자리도 굉장히 공간 넓고 터널도 없고, 그러니까 뒷자리에 이제 공조기도 있고, 또 이 시트에 이제 인조 스웨이드랑 인조 가죽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착자감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트렁크도 굉장히 괜찮고요. 트렁크도 사이즈 괜찮고 폴딩이 되니까 또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트가 굉장히 좋은데 열선은 들어가는데 통풍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선으로 연결하셔야 하고요. 장점으로 하나 말씀을 꼭 드리자면 이 차량의 가격대에 비해서 스피커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들어봤는데 스피커가 굉장히 괜찮아요. 좀 소리가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가격대 차량들 중에서 스피커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ID4 차량입니다. 자, 이제 계기판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귀여운 계기판이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좀 독특한 면을 보자면 굉장히 계기판이 작고요. 기어봉이 여기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기어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마세라티의 그 패들 시프트 그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긴 한데 굉장히 이 부분에 딱 이렇게 기어봉이 놓여져 있는 점 굉장히 신기하고요. 계기판이 조금 너무 작아요. 그리고 너무 가까워서 앞이랑 여기 시야가 조금 눈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골프 리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핸들링이 굉장히 쫀쫀하고 재밌습니다. 이 핸들이 지금 이렇게 그냥 갖고 있으면은 좀 가벼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턴을 한다거나 커너링을 돌았을 때 굉장히 무게감이 있으면서 쫀쫀하게 도는데 돌아오는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처럼 이제 조금 와일드하게 좀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께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스티어링 휠입니다. 그래서 유턴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핸들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핸들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좀 단점이 될 수 있겠고, 저는 이 핸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핸들링이 재밌고요. 마력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모자르지 않고 힘이 모자르지 않은 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고속을 밟아줄 때도 재밌는 드라이빙을 어느 정도는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는 이제 주행 가는 거리, 전비가 문제죠. 주행 가는 거리는 405km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288km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405km, 글쎄요,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전비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기블리 타지 않습니까? 기블리는 한 10만원, 12만원 주유하면 한 350km 삽니다. 근데 물론 그 차는 이제 고성능 차니까 이제 그렇다 치는데, 이 차량은 제가 4일째 몰면서 제가 이 차를 충전을 2번을 했는데 너무 귀찮더라고요. 물론 20%에서 80% 충전이 약 36분 급속 충전 기준으로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기다리는 거 진짜 못해 먹겠더라고요. 이 차량의 외부를 조금 노려보자면, 외부는 굉장히 탄탄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딱 폭스바겐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등치 생각보다 크고 진짜 안전하게 생겼다, 탄탄하게 생겼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ID4 차량입니다. 색깔도 굉장히 예쁜 차량이고요. 탈맛 나는 그런 디자인의 차량입니다. 어쨌든 또 수입차고 또 폭스바겐 또 독일차고 그 느낌이 확실히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고도 생각보다 꽤 높기 때문에 SUV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구안 같은 차량을 보시는데 전기차도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 차량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부의 옵션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옵션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니지만, 폭스바겐이 이제 고급차 브랜드는 또 아니다 보니까 이 가격대에 맞는 그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내비가 아예 옵션 자체가 없어요. 물론 저도 애플카플레이 연결해서 쓰고 있지만 내비 자체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요. 통풍 없는 게 굉장히 아쉽고 그런 면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좋게 보자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효율적으로 필요 없는 거 빼고, 통풍 같은 경우는 진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옵션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살 때도 그렇고 유럽 갔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통풍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막 하는 걸 그렇게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통풍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차는 어쨌든 열선이 있고 그리고 핸들 열선도 존재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주차하실 때 어라운드 뷰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카메라 화질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운전하시기에는 굉장히 폭스바겐이 또 안전한 차량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안전 옵션들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그냥 딱 스마트한, 이피션트한 그런 효율적인 차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차량의 능력을 좀 테스트해보는 그림카 스팟으로 잠깐 와봤는데요. 여기서 한번 살짝 능력을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밟을 수 있는 차량은 아니지만 이 차의 폭발력이 어느 정도인지 201마력 정도 환산 수치인 차량 한번 테스트해보고요. 여기서 유턴 돌면서 핸들링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느낌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턴 한번 돌아볼게요. 핸들이 쫀쫀합니다. 핸들이 이렇게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굉장히 핸들 잘 많이 돌아가고요. 이렇게 빠르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턴할 때 굉장히 또 스포티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티어링 휠에
느낌이에요. 근데 핸들이 제가 돌려보니까 굉장히 많이 돌아갑니다. 근데 핸들 돌릴 때 엄청나게 무겁게 돌아가는 건 아니어서 운전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는 않는 정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살짝 가속력을 조금 시험해 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이 160km의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가면은 그 스피드 리밋이 조금 일찍 걸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갑자기 애가 힘을 잃습니다. 초반에는 잘 나가는데? 힘 좀 있는데? 라는 느낌으로 좀 가다가 힘이 갑자기 좀 빠져요. 이게 확실히 폭스바겐이 특히 이 ID4 차량도 서스펜션이 굉장히 좀 하드하게 느껴지고요. 근데 코너링은 굉장히 좀 재밌게 돕니다. 코너링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 폭스바겐 차량도 이제 독일 차도 나름대로의 그런 또 스포티한 느낌이 또 있기 때문에 준준형 SUV답지 않게 또 코너링은 또 굉장히 좀 재밌게 도는 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어느 정도 고속도로에 갔을 때 조금 밟으실 때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110km 제한이 걸려 있지만 그 정도 선에서 좀 느껴지는 그런 가속력, 그 힘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시내 주행에서는 전혀 문제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코너링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근데 이 D모드로 놨을 때 이 B모드로 넣으면 그 회생제동이 그래도 엄청나게 세게 걸리진 않지만 그래도 꽤 잘 걸리거든요. 약간 테슬라의 그 강력한 회생제동과 회생제동 꺼놓은 상태의 약간 중간 정도라고 느껴지는데 이 D모드로 놓으면은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잘 들지는 않아서 요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ID4 차량을 오늘의 그린카로 가져가서 잠깐 시승을 해보고 또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이 차량을 지난 4일간 타보면서 느낀 점은 역시 폭스바겐은 확실히 기본기가 있다. 확실히 독일차다. 스마트하다. 효율적이다. 가격이 괜찮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티구안이나 EV6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한번 타보시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한번 비교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느낌에서는 티구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V6랑 비교를 하자면 EV6가 조금 더 운전이 재밌고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타본 그 모든 전기차들 중에서 당연히 가격대가 있지만 타이칸이 가장 좋았는데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수준에서는 EV6가 여러 면에서 제일 괜찮았거든요. EV6가 이 ID4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운전도 더 재밌고 옵션도 더 많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EV6보다는 조금 더 전기차스럽지 않은 그리고 좀 SUV스러운 그런 차량을 보신다면 이 ID4 차량 가격도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한 그런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 목 상태 사과드리고요. 금방 회복해서 좋은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드림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컨텐츠 크리에이터인 저에게 크나큰 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See you later. Goodbye.